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XR과 사용자 경험 디자인 혁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재직 중에 있고, 제가 관심 있는 연구나 교육 키워드는 바로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과 오늘은 메타버스 혹은 XR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해당 키워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이미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혹시 초보자 혹은 해당 키워드가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개념 정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지금 화면 초기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고글을 쓰는 장면이 나왔고요. 지금 펼쳐지는 세상이 어떠한가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방이나 이 고글을 쓰는 사람의 현재 세계, 현실 세계가 느껴지시나요? 네, 아니죠.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이런 개념들은 바로 우리가 가상현실이라고 얘기하는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 환경입니다. 이런 몰입형 환경은 우리가 HMD를 쓰면 내가 있는 환경이 하나도 인식되지 않고 100% 가상 환경이라는 데 가장 큰 특징이 있겠습니다. 3D 그래픽스라든지 HMD 안에 있는 3D 음향을 가지고 내가 몰입형 사용자 경험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전혀 극단에 있는 개념을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AR이라는 개념입니다. AR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말로는 증강현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주 유명한 오늘의 집에 있는 서비스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기반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디지털 객체가 얹혀지거나 이와 함께 인터랙션 하는 것들이 덧붙여지면서 이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리얼리티와 버추얼리티의 개념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리얼리티는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버추얼은 100% 이제 가상 환경으로 이루어진 우리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밀그램에서 보고 있는 이 컨티넘의 컨텍스트에서 보면 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100% 가상 환경, 이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100% 현실 세계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 컨티넘의 베리에이션의 레인지에 따라서 어그멘티드 된 버추얼리티와 어그멘티드 된 리얼리티가 이 안에 속하게 되어 있고요. 이 사이에 있는 이 레인지를 가지고 우리가 혼합 현실,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현실 세계를 조금 더 반영한 이미지들이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완전히 현실 세계고요. 오른쪽을 이것을 100% 시뮬레이션화한 버추얼 리얼리티가 되겠고, 그럼 이 버추얼 리얼리티 안에 부분적인 오그멘티드 된 디지털 객체가 얹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오그멘티드 버추얼리티, AV라고 얘기를 하고요. 현실 세계가 메인인데 거기에 오그멘티드 된 부분들이 얹혀져 있는 경우가 바로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A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레퍼런스가 바로 이 버추얼 리얼리티에 대한 레퍼런스 하나 보여드렸고, 두 번째 보였던 레퍼런스가 바로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AR에 위치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 몰입형 경험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뒤섞여져 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현실 세계와 조금 더 가까이 있는 AR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경험 같은 경우에는 VR에 조금 더 초점 맞춰져 있지만 이 안에 화면을 보면 중화면 같은 화면이
오그멘테이션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마주하고 있는 몰입형 사용자 경험은 이게 AV인지 AR인지 혹은 MR 중에서도 어떤 컨텍스트에 정확히 위치되어 있는 건지 굉장히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여러분들 VR, AR, AV, AR, MR 이런 기능이 아니라 이것들을 모두 다 합친 개념. 그래서 우리가 확장 현실, 익스텐드 리얼리티라고 부르는 것이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익스텐드 리얼리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숙지하셨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이 보여지는 것과 같이 최근에 굉장히 XR과 관련된 많은 뉴스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한두 개 정도는 적어도 이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큘러스 퀘스트 시리즈가 굉장히 큰 히트를 쳤죠. 그렇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확장 현실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나 이렇게 기대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2020년도에 애플의 CEO였던 팀 쿡이 XR의 시장을 차세대 거대 시장으로 지목하게 되면서 우리도 디바이스를 만들 거야 라고 공표를 했고 2024년에 스페셜 컴퓨팅이라는 워딩을 제시하면서 애플 비전 프로를 시장에 내놓았고 약 18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XR의 시대가 드디어 와서 이제 산업 전반에서 이런 것들이 쓰이나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증폭이 되기도 했고 실제 생활에서도 이런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우리가 얘기하는 HCI의 분야의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증폭되는 것이 이때의 상황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현실은 어땠나요? 이제 그 이후의 뉴스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가 1, 2가 나왔었는데요. 2를 개발하고 있던 개발팀 모두 다 인력이 거의 정리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애플 비전 프로 제가 앞에 페이지에서 설명드렸었는데요. 24년 목표 판매량이 50만 대에서 100만 대로 이제 예측이 되어졌지만 최소 미만 물량이 판매가 된 것으로 이제 최근에 집계가 되었고요. 그리고 24년에 메타캐스트 3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경량화 버전인 3S 버전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가 되어서 고사양의 저비용이기 때문에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지만 전년 대비 16% 이상의 판매가 부진하게 되면서 이런 XR 시장의 성장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아시고 보이시는 것처럼 XR의 시대가 굉장히 올 거라고 얘기했지만 사용자 경험의 측면에서는 시장성의 그 허들을 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기술은 많이 선진화되었고 가격도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가격이었지만 거의 처음에 출시됐을 때 하나로 600만 원 이상의 굉장히 높은 금액이었죠. 하지만 메타캐스트 3S는 비전 프로와는 다른 스펙이고 정확히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확장 현실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거의 5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애플 비전 프로와 어떤 부분에서는 훨씬 더 비등비등한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기능을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어떤 확장 현실의 이전과는 다른 수준 높은 사용자 경험을 전달하고 있으면 틀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해당 관계자들이 많은 충격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해당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인력이 감축되기도 하고 제너레이티브 AI가 나오면서 해당 부분의 기술 인력이 많이 포섭되기도 했죠.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은 굉장히 기초 요소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최고의 융합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융합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초 기술이 확립되어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 특징도 있지만 이 요소 기술 중에 하나라도 흔들리면 융합 기술이 앞으로 나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의 중요한 이 왜 메타버스 관련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가를 얘기했을 때 단순히 유저가 많이 없어서 많이 비싸서라기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원하신다든지 아니면 해당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이런 기술이 왜 발전하는가, 왜 유망한가 뿐만이 아니라 왜 이 시장성을 뚜지 못하나, 우리가 사용자 경험적인 측면에서 볼 땐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섹터에 계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요소 기술의 부분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지를 면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해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기술 전략 보고서, 기술 동향 보고서, 기술 예측 보고서들을 보면 항상 이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그리고 XR, 스페셜 컴퓨팅과 관련된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5년부터 30년까지 CAGR, 연평균 성장률이 여러분들 보셨나요? 45.34%. 그리고 VR 관련된 시장은 28.7%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런 것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넘어야 되는 많은 허들들이 있습니다. 이따가도 보겠지만 여러 가지 디바이스나 인터랙션이라든지 높은 디바이스의 가격,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돌아가기 위한 에코시스템의 한계, 이런 것들을 무조건 얘기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거와 민글된 가장 큰 개념은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사용자 경험의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용자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얘기하기 전에 이 사용자 경험과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아마 여러분들이 XR과 VR과 AR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사용자 리뷰 조사를 해본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꼭지들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바로 HMD입니다.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고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몰입형 사용자 경험을 하기 위해서 정해진 디스플레이를 몰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시각적 경험을 위해서 끼게 되는 디바이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눈에 이렇게 쓰는 구조이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머리 전체에 쓰는 구조로 이 디바이스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머리에 고정해서 시각적인 부분을 보게 되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VR, AR, XR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디스플레이 장치로서 역할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메타캐스트, 그리고 메타캐스트 2, 3, 3S, 그리고 피코, 그리고 이외 여러 가지, 바이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개발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시장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국내 굴지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리시면 전용 HMD가 새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팩터를 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이 몰입형 경험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면 이거 좀 불편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바로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사실 컨트롤러를 한두 번 써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사용하기 어려웠어 라고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조금
노비스 유저가 아니라 조금 더 익숙해지거나 엑스퍼트로 넘어갈수록 여러분들이 리모트 컨트롤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라고 사실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메타의 개발자들은 매일 밤을 새가면서 사용자들이 손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 컨트롤러를 어떻게 하면 세밀스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보셨던 애플의 이런 애플 비전 프로 같은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HMD 하단에 우리의 손가락 움직이는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민감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이 HMD 밑에서 내가 이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컨트롤러가 아니라 손가락을 움직이면 손가락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관심을 기울이실 걸로 예상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XR이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가장 최근의 트렌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메타 커넥트 컨퍼런스에서 람마라고 얘기하는 최신 버전이 인공지능 모델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모델은 바로 멀티모달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멀티모달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터랙션, 우리가 말로 얘기하고 손가락으로 짚거나 귀로 듣고 아니면 촉각으로 만지는 여러 가지 오감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인터랙션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보가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고 우리가 지금 뭔가 가상의 환경에 일방적으로 놓여진 것이 증강현실에 일방적으로 놓여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과 아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느낌으로써 나만의 경험을 더 심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데요. 뒤에 장표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그 사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면요. 제가 지금 이 메타의 HMD를 쓰고 내가 사는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XR의 가장 큰 특징은 가상으로 만들어진 현실을 보고 그 안에서의 정보를 얻는다기보다 내가 사는 세상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고 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거꾸로는 어떨까요? 메타의 회사에서는 실시간으로 내가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을 보고 있을 뿐인데 이 메타캐스트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가 사는 세상이 어떤지 어디를 응시하고 있는지를 거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을 기반으로 해서 챗GPT 같은 인공지능 모델,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성화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용자가 내가 사는 세상 안에서 음성 명령을 내리면 이런 것들을 보이스를 텍스트로화해서 GPT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나오는 응답을 저에게 퀘스트 AI가 대답하듯이 답변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보이스로 전달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이 메시지처럼 나는 너의 강아지가 보여. 이 강아지 이름 해피였잖아. 이 해피가 배가 고픈 것 같아. 우리 한번 먹이를 한번 주문해 볼까? 그러면 펫 사료에 대한 부분을 검색해 주고 아마존과 연동이 되어서 너 산지 한 달 됐다. 내가 지금 너 대신 자동으로 결제해서 배송해 줄까? 고마워 하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 스피커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메타 캐스트 그리고 캐스트 AI와 대화하면서 쇼핑으로도 우리의 경험이 이어질 수 있는 솔루션을 지금 메타는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지금 굉장히 밀접하게 우리 산업의 혁신을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고민하는 이 제너레이티브 AI가 마찬가지로 XR에서도 도입되면서 XR과 관련된 사용자 경험이 어떻게 증진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마찬가지로 XR 회사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것이죠.
네, 방금 우리가 HMD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머리에 고정해서 시각적인 것들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 하지만 우리가 시스루 기능을 통해서 내가 사는 세상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고글을 쓰고 있다는 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자, 그래서 2024년부터 시작해서 25년에 곧 출시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어지는 메타 오라이언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우선 이 오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에 보이는 선글라스를 낀 맞은편 남자가 보이시나요? 이 선글라스 자체가 HMD를 대신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메타의 CEO는 밤이 새도록 지금 이 글래스에 있는 HMD에서 글래스에 있는 형태의 XR 기술을 어떻게 얹을 수 있어서 이 HMD를 어떻게 경량화하고 비슷한 몰입형 경험을 줄 수 있을지를 굉장히 열심히 고민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곧 디벨로퍼 버전 나왔지만 메타 오라이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상용화 될 것이라고 지금 공표가 되어 있죠. 이 오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홀로그램으로 디스플레이 장착, AI 기능의 결합.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내가 냉장고를 비추면 냉장고 안에 음식을 확인하고 A에게 요리법을 바로 물어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탑재하게 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화상통화, 메시지 전송, 그리고 유튜브 시청들이 안경을 통해서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무거워서 곧 내려앉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100g이라고 하는 아주 가벼운 무게와 실제 안경처럼 생긴 자연스러운 형태 이런 것들이 하루 종일 착용할 수 있는 일상 기기로서 우리 생활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상용화 되면 어떤 미래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메타의 마크 저커버거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는 스마트폰 매일 들고 다니는 게 너무 무겁지 않아? 그거 맨날 잊어버리고 오고 너무 무겁고 너무 비싸지? 우리가 이제 제시하는 이런 메타 오라이언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대체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XR 기기가 스마트폰을 대체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애플에서도 얘기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적인 XR의 기기, AR의 기기가 이제 올 것이고 기존의 스마트폰이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런 XR 기기가 대체할 수 있다. 더 미래화된 기기로 포터블한 기기로 자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기울여야 될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스페셜 컴퓨팅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가 MIT의 박사과정이 얘기했던 이전에 학위 논문에서 얘기했던 개념을 애플이 비전 프로를 상용화하면서 다시 한번 꺼내서 많이 마케팅하고 있는 워딩이죠. 한번 얘기들을 동영상을 보면서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 자체가 내가 살고 있는 내 환경에 이 디스플레이가 띄워지고 이를 기반으로 인터랙션 하면서 내가 자동화된 AI를 통해서 나의 사진을 꺼내와서 해당 부분들을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어 있고 내 환경을 가상환경으로 바꾸거나 내 실제 사는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바로 우리가 스페셜 컴퓨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상화된 객체라든지 인터랙션 자체가 내가 살고 있는 환경과 어우러져서 내 환경과 인터랙션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플 비전 프로에서는 사용자가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고 엔터테인먼트 활동까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XR과 훨씬 더 새로운 경험 방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간이란 키워드가 왜 있을까라고 말씀을 혹시 해주신다면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현실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의 공간이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전망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이때까지 제가 전달드렸던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XR과 관련된 주요 동향이라든지 XR에 관련된 사용자 경험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개략적으로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본 XR 콘텐츠들이 좀 많은데 이것들이 잘 설계되어 있는지 혹은 잘 설계되어 있지 않은지 평가하는 기준은 없을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XR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까라는 질문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코넬 힐만이 제시하고 있는 UX for XR이라는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좀 제가 좀 각색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꼭 이 8가지 내용들을 전달드리고 싶어요. 8가지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중심 디자인, 직관성, 일관성, 가독성, 피드백을 제공하자, 접근성, 간결성, 몰입적 연결성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워딩들이 좀 어떤 내용을 정확히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감이 잡히시지 않는다면 네, 다음 사례와 함께 저랑 차근차근 짚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가이드라인은 바로 사용자 중심 디자인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만들거나 평가를 할 때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입장이 굉장히 잘 되시는데요. 여러분이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으로 가시면 생각보다 사용자 중심 디자인의 띵킹을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지를 꼭 머리에 염두를 해두시고 내가 이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면 이거와 관련 없는 다양한 사람들을 인바이트해서 내가 원하는 사용자 경험들을 이 사람들이 잘 경험하고 있는지 반드시 테스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좀 사례를 들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게임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셨던 VR 그리고 AR이 가장 많이 사실 산업에서 성공한 분야가 사실 게임이 아주 우세합니다. 근데 게임에서 XR이나 VR 콘텐츠를 활용할 때 사용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내가 만약에 의료 로봇 수술, 원격 수술을 하는데 XR 기술이 쓰였고 이를 위해서 이 메인 서전이 그러니까 수술하는 의사가 이 XR에 대한 기술을 활용하면서 이 XR 앱에 기대하는 바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UX 하이어라키에서 내세우고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기능적으로 만족하는가, 그리고 이 기능들을 기반으로 내세우는 서비스들을 내가 신뢰할 만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유용한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이걸 씀으로써 내 삶이 진짜 편안해지는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얻는가, 이를 통해서 내가 얻는 사용자 경험이 나의 삶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내가 이 사용자 경험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으로 갈수록 내가 즐거움과의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고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국방의 컨텍스트로 넘어갈수록 이런 것들을 신뢰할 수 있고 퍼포먼스가 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목적에 기반으로 해서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평가되어질 텐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계획하거나 평가할 때 사용자들은 무엇이고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쓰는지를 반드시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직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아래 사례를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볼까요? 자, 엘리펙스라는 회사가 이노블록과 함께 건축자재 XR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하네요. 아래 이미지를 보면 내 핸드폰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렇게 세상을 비추면
이노블록에 있는 DB를 불러와서 자재를 오그멘테이션 된 그 섹터를 기반으로 가상화된 디지털화된 자재를 이렇게 덮어서 내가 이 자재를 기반으로 시공을 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사용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내가 사는 세상을 비췄는데 버튼을 어디 눌러야 되는 건지, 어떻게 영역을 지정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마감재를 골라야 되는 건지가 굉장히 고르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이 앱을 쓸까요? 쓰지 않을까요? 당연히 직관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사용자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XR 환경을 훨씬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첫 번째 관문이라고, 첫 번째 도움닫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관성, 버튼이 어디 있을까? 어디를 눌러야 될까? 어떤 인터랙션을 기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사용자 경험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UX, UI적으로 잘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가 멀티모델에 대한 얘기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보이스로 커맨드를 했는데 텍스트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불편해서 이것들을 텍스트가 아니라 오디오로 바꾸고 싶다면 어디를 눌러야지 그런 것들이 되는지 직관적인 UI나 사용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아까 제가 의료 현장에서 쓰이는 XR 서비스를 사례로 들었었는데요. 자, 오늘 내가 수술할 때는 지금 화면을 보는 것 같은 UI가 나왔는데 내가 이틀 뒤에 수술을 하러 와보니 UI가 전혀 바뀌었더라. 버튼의 위치가 바뀌었더라. 자,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인터랙션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기계나 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다든지 아니면 UI가 너무 많이 변하게 되면 일관성이 흐트러지게 되면서 이 XR 경험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는 굉장히 큰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애플이나 메타에서 자기 솔루션을 사용성 좋게 해주려는 의도는 굉장히 좋으나 보이기에 UI가 심플해지고 깔끔해지고 단순화되는 건 좋지만 사람들이 적응할만 하면 업데이트하고 적응할만 하면 업데이트하고 그래서 UI 간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도 또한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좀 UX나 UI 디자이너에게 좀 어려운 영역일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관성이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사용자들에게 일관적인 경험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아까 직관성과 연결되어 있는 이제 가독성인데요. XR과 관련돼서 이제 내가 사용자 체험을 해보다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사용자에 대한 어떤 신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가 빠르게 읽혀질 수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겠죠. 특히 이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가 믹싱이 되게 되면 내가 현실 세계의 어떤 부분들이 들어갔을 때 가상의 오브젝트가 디텍팅이 덜 되거나 아니면 현실 세계와 오버래핑이 되었을 때 사용자들에게 적절한 워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해보면 많은 학생들이 그 워닝을 보긴 하지만 그 워닝이 어떤 의미인지 알람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저에게 항상 질문하곤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떤 알람이라든지 어떤 시그널이 유저에게 주어지면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빨리빨리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적절한 피드백 제공인데요. 지금 아래에서 보시는 것은 현대자동차와 아우디 차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운전자 시야 앞에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환경이 XR과 관련돼서 어떻게 오그멘테이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XR 서비스라고 말씀할 수 있겠고 지금 오른쪽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앞차에 대한 부분들도 트래킹하면서 나에게 어떤 가이드를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좌회전을 하자마자 어떤
장애물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핸들을 잡고 있는데 핸들이 부르르 떨리면서 장애물이 있어 라는 것들을 저에게 알려줍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마치 HMD를 쓰고 우리가 컨트롤러를 썼을 때 나에게 워닝을 줄 때 컨트롤러가 부르르 떨리는 것처럼 XR에서도 우리 실생활에 있는 XR도 꼭 컨트롤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자동차 핸들처럼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적절한 피드백을 촉각이든 시각이든 청각이든 적절히 주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피드백이 울리게 되면 사용자들이 굉장히 피곤하다는 단점이 있죠.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하루 종일 알람이 울리면 여러분들이 알람을 보나요? 보지 않나요? 보지 않게 되죠. 네, 이러한 것도 XR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들에게 많은 알람을 주게 되면 사용자들은 금방 피로해지기 나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피드백을 적절한 시기와 형식으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지금 6번째는 저는 접근성을 적어놨는데요. 지금 앞에 있는 XR에 대한 화면이 만약에 내가 눈이 촘침한 곧 있으면 운전을 못하게 되는 상황일 것 같은 노인이라면 해당 부분들을 잘 볼 수 없겠죠. 그리고 내가 건강한 성인이지만 키가 너무 작아서 이 핸들보다 시야가 너무 낮은 사람이라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선명한 시선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 팔이 짧은 사람, 팔이 긴 사람, 키가 큰 사람, 시야가 좋은 사람, 시야가 좋지 않은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많은 사람, 그리고 또 여성인지 남성인지에 따라서도 이 XR의 경험이 동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꼭 기술적으로 풀려야 되냐? 아닙니다. UI로 풀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설정 값을 손쉽게 설정을 바꿀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맞게 맞춤화, 최적화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아까 투머치 알람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UX나 이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상 아이웨어 피팅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장으로 얹혀졌을 때 화장이 AR로 진행되었을 때 내 얼굴이 어떻게 예쁘게 보일 수 있는지 그리고 신발에 대한 부분 이렇게 패션에 대한 부분들이 XR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UI도 많고 너무 기능들이 많으면 사용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명확한 솔루션을 전달하는 것이 XR 서비스가 오히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 중에 하나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몰입적인 연결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몰입형의 이제 경험이 끊기지 않고 연계되는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의 집처럼 내가 이쪽 환경에서는 의자를 배치했는데 조금만 각도를 바꾸면 그 의자가 사라지거나 스케일이 완전히 다르게 위치가 된다면 내가 이쪽에서는 잘 됐는데 각도를 조금 바꾸니까 안 돼서 내 몰입이 깨졌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다른 각도에서도 아니면 내가 오늘 저장해놨으면 내가 내일 와서도 그런 몰입적인 사용자 경험이 끊기지 않고 유료하게 연결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키 테이크어웨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XR에서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UX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VR 그리고 AR에서의 사용자 경험과 분명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신 XR 기술, 특히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이와 관련된 사용자 경험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키고 있는 특징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상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이제 디지털 아바타 같은 것들이 사용자 경험을 가이드해주면서 여러 가지 메타버스와 관련된 몰입형 서비스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XR을 위한 UX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8개 한번 함께 짚어봤는데요. 사용자가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이 XR에 대한 공간과 인터랙션 디자인을 잘 설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멀티모델 인터랙션을 간결성 있지만 일관성 있게 전달하는 것, 그리고 어세서빌리티, 여러 가지 사람들, 다양한 컨텍스트에서도 일관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시장성도 높은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항상 이 기술적, 그리고 항상 이 사용자 경험의 측면에서 이 문턱을 놓지 못하는 도전 과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기의 성능부터 시작해서 사실 배터리팩의 이제 지속 시간이라든지 데이터 보안에 대한 문제 등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직 많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자, 여러분들과 같은 새싹들, XR과 관련된 UX는 더욱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발전하는데 여러분들이 큰 힘을 보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내용들은 이 영상과 관련된 여기 링크를 통해서 또 질문을 해주시면 추후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